보통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고령층에 많이 발병하고요. 요즘처럼 기온이 낮고 일교차까지 클 때 더 위험하다고 하죠. 특히 중풍과 같은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5위에 해당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인데요.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중풍이 발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중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원장님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입춘 지났는데도 날씨가 꽤 쌀쌀하죠. 그렇죠. 네, 오늘도 역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풍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중풍 이름 뜻부터 좀 볼까요? 네, 중은 이제 적중 할 때, 오. 네, 그런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자이기도 하지만 적중하다. 그래서 이제 뭐에 맞았다. 근데 풍이잖아요. 네. 바람풍. 바람풍은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이제 증상들을 이제 풍이라고 이제 칭하고요. 네. 한방 병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변화무쌍한 병을 또 풍이라고 붙이죠. 변화무쌍하다.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이름에서 느껴지는 이 질환 자체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해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냥 멀쩡하다가 갑자기 뭐 어딘가를 그냥 갑자기 못 쓰거나 뭐 의식불명이 되거나 뭐 이런 갑작스러운 증세가 오는 것을 이제 중풍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면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 외에 많은 풍들이 있습니다. 한방에는 뭐 역절풍, 백호풍 이런 관절염부터 네. 뭐 이제 그 피부병도 이제 풍에 이제 집어넣어서 부르고 많이 있습니다만 가운데 중자가 들어간 것은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갑작스러운 질환들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풍의 중 가운데 중자는 뇌를 뜻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럼 뇌에 이상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풍 이렇게 원인을 좀 따져보자라고 한다면 뇌에 이상이 생기는 원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뇌에는 우리가 흔히 요새 많이 생각하는 무슨 뭐 파킨슨이나 아니면은 그 뇌종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 말고 혈관에 기인한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가 전신의 신경망을 통제를 하죠. 네. 그러나 혈액이 들어와서 영향을 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뭐 세분하면 그 안에 뭐 뇌척수액도 있고 하지만 오늘 다루는 주제인 중풍은 혈관이 뭔가의 문제가 발생해서 뇌세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중풍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혈관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다 퍼져 있는 게 혈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끝을 살짝 찢겨도 피가 나고 네. 그게 혈관에서 피가 나는 거니까. 근데 뇌혈관을 다친다라는 거는 뭔가 큰 원인이 있으니까 다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예, 예. 그 원인이 궁금한 거죠. 뭐 그 크게 이제 쉽게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혈액이 터져 나가거나 출혈, 지금 예를 드신 그런 부분, 그건 이제 뇌출혈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막혀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터져서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혈액의 흐름이 막히는 이유에는 이제 동맥경화 같은 혈관 자체의 변성으로 오는 것들도 있고 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서 막는 경우도 있고 심장이나 경동맥을 통해서 올라온 혈액 찌꺼기, 어혈 같은 것이 가서 막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뇌색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혈, 뇌출혈 두 가지를 크게 대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면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네. 중풍 말고 다른 쪽으로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중풍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그래서 혈액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은 뇌가 정지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심하면 그냥 즉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뭐 혈액에 문제가 생겨서 무슨 흔히 얘기하는 뭐 고혈압으로 어지러워요, 저혈압으로 어지러워요, 또는 철분이 부족해서 어지러워요 하는 그런 가벼운
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혈액 내의 조성이라든지 단지 약간의 혈압이 가볍게 영향을 준 경우이고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경우는 아예 혈류가 공급이 안 돼서 망실되는 없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바로 그 무슨 안면마비라든지 팔다리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말을 잘못한다든지 심한 분들은 이제 우리가 대소변 그 케어해야 되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 중풍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계속 뭔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다쳤어요. 이거는 가위를 너무 좀 그러네. 펜을 쓰다가 네. 펜에 찍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콕 찍혀서 여기가 상처가 났어요. 이 원인이잖아요. 네. 뇌혈관을 다쳤어요. 네. 뇌혈관을 다쳐서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네. 그러면 뇌혈관은 왜 다칩니까? 아, 그 원인이 궁금한 제가 거예요. 방금 말씀해드린 말의 질환을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신 것 같고요. 네, 네. 동맥경화라는 것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나빠지잖아요. 네. 그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봤었는데 당뇨 같은 거. 그럼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럼 혈류순환이 늦어지겠죠. 그럼 뇌 색전이 생기는 거고요. 또 고혈압이 있어요. 그럼 혈압이 높죠. 그러면 압력이 계속 혈관을 밀어내니까 저희가 집에서 이제 화분에 수도를 이제 수돗물 통해서 이렇게 주지만 5년 10년 사용하면 수도가 언젠가 갈라져서 터지잖아요. 많이 쓸수록 압력을 세게 쓸수록 네. 그것은 이제 혈압에 이제 기인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고지혈, 그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죠. 네.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안에 떡 같은 것이 기름떡 같은 것이 끼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은 원인이죠. 방금 전에 이 중풍이라는 것은 혈관, 그러니까 뇌의 혈관들이 뭐 막히거나 터지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발생된다라고 하셨고, 뇌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당뇨라든가 고혈압, 뭐 고지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며, 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뭐 이런 것들은 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혈관 안에 뭔가 찌꺼기들이 쌓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년 동안 지속이 되고 그러면서 생긴다. 이런 네.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중풍이라는 건 갑작스럽게 발생된다라고 그렇죠.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쌓이는 동안에 아무런 증세가 없나요? 서서히 쌓일 땐 혈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돼서 더 이상 못 흘러서 갑자기 콱 막힐 때. 그러면 혈류가 서서히 흐르더라도 그동안 흐르던 거랑은 좀 어떤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못 느끼나요? 그 정도까지 잘 못 느끼고요.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많이 느끼다 보니까 가벼운 어지럼증 같은 건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이렇게 두통, 만성적인 두통 같은 거는 이제 흔히 오시게 됩니다만 그런 것들은 사실 중풍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미한 증세이다 보니까 어지러움, 두통이 뭐 가끔 이제 뇌압이 오를 때 미식거림을 또 호소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고요. 그런데 식체, 밥 먹고 체했을 때 멀미했을 때 느끼는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풍 전조 쪽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실제 일반인 분들이 간과하기 쉽고 또 그때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출혈 중에서도 지금 막히는 거 얘기도 하고 있지만 뇌출혈 중에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뇌가 스컬이라고 해서 두개골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뇌출혈이 크게 잘 발생 안 하는 이유, 즉 외상으로부터 조금 안전한 이유는 두개골 때문이거든요. 막아주니까. 그런데 그 두개골 밑에 뇌와 사이에 지주막, 경막 이런 막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출혈이 생겼을 때는 환자분들이 그냥 어지러움, 미식거림, 그 정도, 두통 이 정도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물론 감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증상이 이제 처음에 잘 못 느껴지는 거죠. 가끔 마비감. 손이 저려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기도 할 때는 또 이거 디스크와 또 감별이 되기 때문에 또는 혈액순환 저번에 우리 저체온증 같은 거 했잖아요. 그때 느끼는 뻣뻣함과 유사해서 잘 구분을 못하시는 그런 저체온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좀 찾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충격이 있을 때 발생하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뇌진탕, 교통사고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고지혈과
고혈압에 의해서 오는 경우들이 더 큰 문제가 되죠. 그걸 통해서도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나요?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충격에 의한 부분이 그쵸. 많죠. 6060님께서 뇌혈관이 선천적으로 약한 경우도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선천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화중풍도 사실은 좀 있고요. 소화중풍. 네, 많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약한 경우도 있고 또 중풍은 유전 성향이 강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양가의 그 중풍까지는 아니어도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 같은 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을 양쪽에서 갖고 있다면 중풍 일어날 확률이 있으신 거고요. 실제 양쪽에 중풍 소견이나 중풍 예후가 양쪽에 다 있다면 자식 셋 중에 둘은 이제 혈압을 많이 높게 갖고 태어나서 중풍 소인을 갖고 올 수 있는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유전적인 영향도 받죠.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혈관이 좀 약해서 혈압약을 30대부터 복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갖게 됩니다. 사실 고혈압이나 고지혈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뇌경색이나 이렇게 조금 더 심각하게 질환까지 앓으셨다. 그러면은 좀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박경옥님 같은 경우에 부모의 유전성을 걱정하시면서 친정 엄마께서 뇌경색으로 10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떠나셨는데 네. 유전성이 있을까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게 건강검진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중풍 환자 사망률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뭐 암이 절대적으로 그 노화 때문에 늘어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거엔 중풍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중풍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중풍으로 13년간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80일 훨씬 넘기셨는데 멀쩡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어날 시기가 대략 50 전후인데 네. 그때 혈압약이라든지 또는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고지혈 치료를 통해서 안 일어나게 막았던 거죠. 네. 그러면 검진이 지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국가 검진을 통해서.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해도 그 2년 사이에 무슨 큰 일이 벌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나요? 한 가지만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특정 질환을 발견했다면 당뇨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고혈압이 약간 중등도 수준으로 발생해서 투약을 하거나 하시는 분은 사비를 들여서 그 사이사이 한 번씩 더 하시는 것을 또 권해드립니다. 그런 경우에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하신다면 뭐 여러 가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술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운동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면서 건강검진을 매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 부분을 조기에 찾아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 평균 연령이 한 40 몇 세였던 우리나라에서 그러다가 50 몇 세에서 한참 머물렀었거든요. 60을 잘 못 넘긴 이유의 대부분이 사실은 남성들에게 남성이 훨씬 많거든요. 중풍은. 남성들의 중풍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중풍 환자들의 나이대가 좀 많이 젊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회하는 연령이 50대 이상에서 이제 조심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초기 질환자가 많이 발견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질환이 있거나 부모님들이 중풍을 앓으셨다 그러면 미리 조심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분들 아직 미처 혈압약도 안 먹고 고지혈 관리도 안 한다든지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충격 이런 것에 의해서 스트레스 이런 것에 의해서 뭐 겨울에 혈관이 좁아졌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젊고 활동력이 왕성한 그런 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령층이 좀 젊어지는 추세인 거죠. 그러면 뇌 혈관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예후에 대부분 나와 있는 증상인데 네. 이제 얼굴 표정이 좀 이제 구안화사 얼마 전에 했죠 저희가. 네, 구안화사 증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든지 또는 팔다리의 움직임이. 그래도 다시 짚어주세요. 구안화사 증상. 아 그럴까요? 네. 구안화사 그때 중추성 구안화사와 말초성 구안화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죠. 이제 말초성 구안화사는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 12쌍 중에 그
페이셜 러브라고 해서 안면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이 얼굴에 운동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눈을 깜빡한다든지 입을 움직여서 밥을 먹는다든지 표정을 짓는다든지 하는 건데 그쪽 신경이 마비가 됐을 경우에는 이마부터 눈 옆에 뺨, 턱까지 다 마비가 되죠. 한쪽만. 그런데 중추성 구안화사라고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중풍 환자의 구안화사는 신경이 서로 대뇌피질에서 잡고 있는 영역이 조금 다르다 보니 이마가 주름이 잘 잡히고 이마에 마비가 안 옵니다. 중추성은. 그래서 구안화사 같은데 이마가 잘 움직여?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그 방사선적인 검사, CT, MRI, MRA 같은 것을 찍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런 증세가 온다든지 보통 우리가 패스트라고 합니다. FAST 빨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F가 페이셜, 얼굴, 페이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A가 이제 암, 팔의 거동이, 거동이는 운동과 감각 모두인데 거동과 감각이 이상하다. 뭐 거기에는 이제 발도 포함이 됩니다만 다리 걷는 게 불편하다든지 네. 기웃덩거린다든지 그런 부분 운동신경이죠. 그다음에 이제 S가 뭐냐면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 어둔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구안화사가 와도 말이 어둔하진 않아요. 음식 먹을 때 물이 샌다든지 이런 운동신경 문제가 있지만 설신경이라든지 언어 중추에 영향을 주어서 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중풍이 오는 전격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병원을 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후에 나타나는 증세를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주막과 출혈처럼 단순히 미식거림, 어지러움, 뭐 두통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그럴 때마다 MRI 비싼데 계속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혈압이라든지 그런 기저질환, 중풍이 올 만한 질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또 보험을 잘 들어놔야 되는 것도 있어요. 패스트, FAST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맞게 정리하는지 좀 봐주세요. 네. F라는 것이 페이스인데 이마에 주름이 잘 잡히는 네, 한쪽에 마비감이 오는지. 네, 한쪽에 마비감이 오면서 이마의 주름은 잘 잡히는. 네. 그죠? 그리고 A, 암인데 팔다리에 어떤 그러니까 거동이 좀 불편한. 그리고 감각에도 그렇죠. 불편함이 있는지. 그리고 S가 스피치인데 말이 좀 어눌하게 나오는 네. 그 부분이 있다면 얼른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된다. 네.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나 봐요. 썸머리 잘하시네요. 필기를 잘했습니다. 필기. 네. 요거 이제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럼 요거는 중풍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도 물어보셨는데, 아까 전에 엄마가 뇌경색으로 고생하다 떠나셨습니다 하셨던 분, 저도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분도 주기적으로 좀 검사를 많이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그렇죠. 같네요. 네, 전조 증상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중풍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중풍이라는 거, 전조 증상이라는 거랑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같은 겁니다. 네. 중풍의 질환, 한방에서는 중풍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풍이 오기 전에 입이 마르고 건조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8412님. 실제적으로는 이제 다른 원인과 구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 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통 갑자기 이렇게 의식불명 같이 이렇게 오는 거고요. 오히려 구안화사, 안면신경 마비일 때 그런 건조감, 입이 마른다. 왜냐하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본인은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침이 마르면서 건조감이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겠고 실제로는 혀가 잘 안 움직이는 느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발음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이렇게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이제 언어 장애가 더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예요? 보통 3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3시간이라고 3시간까지 기다리시는 건 아니고 골든타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즉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왜냐하면 중풍 환자분들 중에 아주 심하게 손상이 와서
우리가 뇌에 가장 심하게 중풍이 오는 자리는 뭐 기저핵이라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부위에 잘 오거든요. 그런 깊숙한데 또는 연수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숨 쉬는 뇌, 뭐 말하는 뇌 뭐 이런 쪽에 이제 오게 되면은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빨리 갔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보통의 이제 중풍 환자분들은 3시간이 지나면 그 혈류 공급이 3시간 동안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관련된 뇌세포가 그 죽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연구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3시간을 골든 타임으로 바로 119 불러서 가라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이렇게 원장님께 가게 되면 중풍이다. 일단은 이제 저희도 그 한방병원급에서는 방사선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찍어보죠. 그리고 이제 그 확연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거나 그 의식 장애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응급실을 운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응급실로 이제 트랜스를 하고 이제 경증이거나 이제 왔는데 금방 풀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중풍이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뇌출혈보다는 뇌색전 막히는 건데 막혔던 건 또 쉽게 뚫리거든요. 안에 노폐물이 꼈다가 기름때가 껴서 죽상경화증이 있다가 씻겨 나가면 또 괜찮은 것처럼 그럴 때는 또 이제 검사를 시키죠. 또 올 거니까. 하지만 이제 그럴 때 확진이 됐을 땐 수술을 할 필요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럴 때 이제 원래 그 과거에 2000년도 전만 해도 중풍은 거의 한방에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이외에는 한방적으로 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해당 부위에 문제가 발생해서 찾는다면 그 부위의 혈류순환을 촉진할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줄지 방법을 찾아서 이제 처리를 해드리죠. 피가 좀 걸쭉해져서 잘 안 흐르거나 해서 자꾸 막힌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약으로 하나요? 그렇죠. 걸쭉한 원인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걸쭉한 원인이 슈가가 늘어나서 혈당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당뇨 치료를 하는데 일반 당 치료 양방에서 이제 당 치료하는 것과 한방 당 치료가 좀 다릅니다만 양방의 당 치료는 직접적인 인슐린 관련된 뭐 1형, 2형 구분해서 하시게 되지만 한방에서는 그 혈당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양방 당뇨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 같은 약이 중복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바람이 불 때 안에다 내장재를 치느냐 바깥에 문을 덧대느냐가 서로 다른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부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고치고 또는 고지혈,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렇다면 당을 낮춘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음식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고지혈을 낮출 수 있는 그 담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혈관 담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주는 약을 쓴다든지 해서 걸쭉해진 원인별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죠. 중풍에 좋은 음식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과거처럼 그 중풍 하나를 딱 어느 게 좋아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원인별 구분이죠. 중풍도 굉장히 복잡한 질환이기 때문에 네. 고지혈 환자한테 좋은 음식 그리고 또 당뇨 환자한테 좋은 음식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아직 말씀 안 드린 뇌허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화가 돼가지고 뇌 위축이라 그래서 뇌가 자체가 줄어드는 연세 드시면 또는 뇌허혈이라 그래서 뇌 안에 공급된 혈액 양 자체가 부족한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거대로 노화 방지용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 보강용 보혈제 이런 식으로 각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다 대부분 들어보신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중풍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신 분은 국화차 같은 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는 솔잎차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또 이제 그 뇌허혈 노인성 같은 경우에는 산약이라든지 마라고 하죠. 참마 말린 게 산약이거든요. 우리 마 깎아서 먹고 일식집 가면 이렇게 갈아주잖아요. 네. 그걸 말린 게 산약입니다. 그게 이제 노화에 그러니까 뇌라는 게 보면은 저희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곤이라든지 이렇게 대구탕이나 동태탕 먹을 때 들어가는 내장 보면 뇌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그 성분들이 대부분 그 먹었을 때 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게 되는데 맞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가장 유사한 것이 산약 마 종류이거든요. 그래서 마를 이제 드신다든지 산수유도 좋습니다. 노화에는 뭐 그런 걸 드신다든지 뭐 지황이라 해서 갈아서 지황 이제 어려운 거지만 지황을 갈아서 이제 드시는 그런 법
그건 또 혈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또 이제 수면 부족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되시는 분은 이제 그 산조인이라고 하는데 멧돼추 씨라고 있습니다. 산조인이라고 이제 인터넷 치시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볶아서 차를 드신다든지 또 스트레스나 이런 것으로 오시는 분들은 귤피차 같은 거 그런 것 아까 감국도 혈압뿐이 아니고 이제 스트레스에도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차를 드신다는. 그래서 너무 중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해당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이버섯이 좋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목이버섯 자체 이제 버섯은 모든 버섯이 다 좋죠. 식용은. 근데 그거 자체가 그 꼭 뇌에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렇군요. 도움이 줍니다. 뇌 혈류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동태 머리가 좋군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네요. 문자창으로.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동태 머리? 이렇게 기억을 하신 분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4742님께서 중풍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입이 좀 비뚤어지는 후유증이 남으셨는데 네. 한의원 가서 치료받으시는 거를 보셨대요. 침 네. 맞으시는 거를. 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제 중풍을 한방적으로 정의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방금 설명드린 것은 이제 대부분 서양과학적인 부분에서 뇌, 지준막 뭐 이런 얘기, 연수, 뭐 기저핵 말씀을 드렸지만 경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의 중풍의 범주보다 양방의 중풍의 범주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한방의 중풍은 양방의 뇌졸중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신경망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우리 뇌를 치료할 때는 뇌의 어떤 부위가 망가졌어. 그러면 그 부위만 치료하죠. 그렇죠. 그 부위와 연결된 팔이 못 움직여. 그럼 팔을 치료해서 그 신경계 치료를 하는데 그 증상만 나타나진 않거든요. 터진 자리 주변이 다 장애를 일으킵니다. 혈류 장애나 신경계 전도 장애를 일으키겠죠. 네. 그거를 이제 신경망 장애라고 하는데 전신에 연결된 신경망의 연결이 이제 일종의 경락이라는 개념인데 서양의학에 없는 개념이다 보니까 경락이 막혀서 오는 중풍을 한방에서는 중경락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지금 막힌 건 중혈맥 이렇게 이제 부르는 한방은 구분법이 있는데 그 중경락 부분이 한방에 또 특화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뇌가 다 실질적으로 고쳐졌다 하더라도 뇌에서 생긴 문제가 신경망을 타고 남은 후유증은 남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다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 재생이 됩니다. 물론 100% 재생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양의학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반면 한방적 치료를 하면은 점점점 나빠지던 게 조금씩 좋아집니다. 뭐 70%의 기능만 있었던 것이 뭐 한 90%까지 올라온다든지 이제 이런 치료를 위해서 이제 한방 재활을 많이 받으시는 거죠. 어떤 후유증이나 어떤 재활 쪽을 많이들 찾아오세요? 한방 쪽으로? 이제 재활 같은 게 수술 후유증 재활도 많이 오십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든지 수술 후유증으로 또는 뼈가 부러졌는데 골절이 왔는데 다른 건 대충 봉합했는데 뼈가 안 붙어요. 연세 드시면. 그런 것도 한방 재활로 붙게 하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네. 그리고 중풍 재활도 많이 오시고 수술 후유증, 뭐 골절 후유증, 교통사고 후유증, 통증 후유증 같은 경우죠.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디스크 치료를 막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아프시다가 그저께 저기죠. 토요일 날 제 친구가 디스크를 엄청 고생하다가 뭐 3년을 고생하고 있는데 와서 치 한번 딱 맞더니 감각이 돌아와서 그냥 안 와요. 정상됐다고. 그렇게 그런 것이 신경망의 손상인데 경락적인 손상이 한방적으로만 극복이 되니까 혹시 남아있는 증상이 있다면 양방치료를 많이 받아도 남으면 그쪽으로 한번 전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또 중풍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법이 있을까요? 운동법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운동 시간이 또 중요합니다. 중풍 환자들은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혈관이 막히면 안 되거든요. 막히는 시간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잠이 없으시잖아요. 새벽 3시, 4시부터 깨 있으시니까 해만 어슴푸레하게 뜨면 나가시거든요. 그때가 공기가 제일 안 좋습니다. 네, 그런 혈관이 막히니까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꾸준히 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따뜻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만희 원장과 함께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중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